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자, 요새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심하게, 시세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 많은 고민들이 크시죠. 특히 백신 개발 관련주들이 이제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예전에 머크사 개발로 인해서도 많이 무너졌지만, 다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 역시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들을 비롯한 많은 종목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3월 달부터 이제 고공행진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고 있고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어제 오늘 있던 제약바이오 업계들의 특이한 이슈라든가 주요한 이 뉴스 챙겨봐야 될 게 있어서 여기까지 챙겨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뉴스나 기사들이 꼭 주식의 상승을 보장해주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지 참고 정도로만 그리고 모든 뉴스나 기사는 회사에서 정확히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냥 찌라시 정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정확히 공시나 발표를 했다면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기도 합니다. 셀리버리가 미국 ACI사나 위스타 연구소로부터 파킨슨병 치료제인 IC 파킨에 대한 항암 신약물의 공동 개발을 제안받았습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의 출처고요. 이 위스타 연구소는 이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독립된 미국 국립암연구소 지정 신약 연구개발 연구소인데 현재까지는 미국 국립암연구센터로서 미연방 자금 지원자로 운영되고 있고 미국의 최정상 수준의 암 연구 기관입니다. 이 셀리버리가 자체 개발한 이 ICP 파킨이 양리무일질 생체내 전송 기술인 TSDT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병에서 운동 기능과 인지 기능에 대한 회복 효능을 보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ICP 파킨이 파킨슨병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운동 기능과 인지 기능에 대한 회복 효능을 보였는데 이런 게 바로 혈내 장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차세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물론 지금 에셀리버리의 주가는 꽤 안 좋죠. 이런 기대감으로 꽤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일단 리스타연구소 쪽에서는 이런 IC 파킨의 이 퇴행성 뇌질환 치료 효능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공식적으로 전립선암 그리고 다양한 희귀암 동물 모델에서의 IC 파킨을 이용한 항암 공동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는 제안을 셀리버리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ICP 파킨에 대한 어떤 이 항암제로서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공동 개발하자는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그런 유형의 기사가 됩니다. SD바이오 센서가 브라질의 에코디아그노스티카 인수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2조 가까운, 2조 넘는, 대충 재무 보니까 3조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매출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회사죠. SE바이오 센서가 브라질 진단기업 에코디아그노스티카? 이름도 어렵습니다. 자, 지분 100%를 470억 원에 인수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의 출처고요. 이번 인수에 대해 SBI 센서는 남미 경제 대국인 브라질이 글로벌 체외 진단 시장의 요충지가 될 가능성을 보고 현지에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SBI 센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주 밀리면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상장한 다음에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하지만 결국 이 매출 부분이 좀 잘 작용이 돼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큰 부침이 있어서 역시 주가는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 코로나 치료제들도 지금 이제 분발하고 있죠. 사실 미국의 머크사,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도 있지만 이 제넨셀, 역시 세종메디칼, 한국파마 이 코로나 치료제 상용화 MOU를 했고 약가 경쟁력 우위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지금 머크사나 화이자사의 치료제가 굉장히 비싸죠. 거의 80만 원에서 90만 원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 전원셀이나 세종메디칼 한국파마에서 나오는 코로나 치료제가 약가적인 면에서 좀 저렴한 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효능이겠죠. 효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쨌거나 화이자의 치료제 개발을 해서 주가들이 많이 지지부진하고 있죠. 자, 아시아경제 출처고요. 제넨셀이 최대 주주인 세종메디칼 전략적 투자자인 한국파마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ES16001의 상용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죠. 이 제넨셀, 세종메디칼, 한국파마 등 3사 대표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파마 본사에서 전략특조위를 통해 ES16001 개발 및 생산, 기술 이전, 판매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 즉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제넨셀이라는 게 제조 단팥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ES16001이 국내 자생식물 단팥이 제주도에서만 좀 생산된다고 해요. 이 추출한 신소재 기반의 신약 후보 물질이죠. 우리나라와 유럽 3개국, 인도 5개국 등에서 글로벌 임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이 식약처에서 가장 먼저 다국가 형태의 제23 임상 시험기획사 IND 승인이 됐고, 나머지 국가의 IND 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좀 잘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머크나 화이자의 좀 버금가는 좋은 치료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파메신이 면역 항암 신약이 국가 신약 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이제 면역 항암제 좀 좋은 지표 중에 하나인데, 자, 뉴시스의 출처고요. 이 항체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파메신이 면역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인 PMC 상공구의 비임상 연구가 국가 신약개발재단의 국가 신약개발 사업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선정에 따라 파메신은 향후 2년간 비임상 개발에 필요한 연구 비용을 지원받게 됐고, 이 파멸신 해당 과제에서 높은 발병률에도 예후가 좋지 않은 폐암, 특히 진행성 피소세포 폐암에 대한 우선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폐암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피소세포 폐암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일단 우선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수 있고, 국가 신약개발 사업 현장에 따라서 이 필요한 연구 비용, 사실 제약바이오 업계들은 이 R&D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런 연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런 이 연구들이 좀 활발히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 보령제약이 투자해놨던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젠셀이죠. 바이젠셀이 면역세포 치료제가 순항하고 있다는 자, 헤럴드 경제 기사고 1.6조의 중국 시장을 노린다고 합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기업인 바이젠셀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8일 이달에 이 SK증권 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서 바이젠셀의 가장 주목되는 파이프라인은 자, NKT 세포림프종 면역 항암제 치료제로서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 이 NKT 세포림프종 국내 환자는 350명 정도로 자, 시장 규모는 좀 작아요. 500억 정도 불과한데, 자, 중국에는 이 1조 6천억에 달하는 시장 규모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젠셀은 국내보다도 시장성이 좋은 중국으로 내년에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죠. 어쨌거나 이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 한울바이오 파마하고 대웅제약이 안구건조증에 대한 신약 후속 임상에 돌입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의 기사고요. 한울바이오 파마와 대웅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이 HL036이죠. 이게 성분명이 이제 탐파노세트인데 미국 후속 임상 3상에 이달 중 착수한다고 합니다. 11월 달 중 얘기하는 거죠. 임상 3일상의 성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한계를 이 임상 설계 변경을 통해 극복하려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고, 후속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현재 허가 절차까지 마칠 경우 2025년 무렵 출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근원적 치료제가 없는 게 바로 안구 건조증 질환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사실 임상 시험에 대한 거는 호재긴 한데 전체적으로 임상을 성공시킬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렇게 하늘바이오팜이나 대웅제약이 안구건조증 신약 후속으로 임상 돌입했다는 얘기는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이 HL936이 만약에 잘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출시가 되면 세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에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는데, 지금까지 FDA로부터 허가받은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엘러간의 에스타시스와 사이어드 자이드라, 칼라 파무셔크스, 에이스비스 이 세 개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의 근원적 치료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와 현상 유지가 이들 약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요 효과라고 합니다. 이 시장조사 기관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다가 이런 환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세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8년 거의 한 12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죠. 따라서 이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어쨌거나 이 단언하기는 어렵죠. 사실 이거는 물론 임상실험에 대한 건 누구누구 단언 못하죠. 결과 나와봐야 하니까. 단지
좀 잘 됐으면 하는 우리 이 하늘바이오파마 대형제약이 우리나라 거다 보니까 개인적인 국민으로서의 바람도 있습니다. 자, 차바이오텍이 중간엽 줄기세포 관련 국내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데일리에 출처고요. 자, 차바이오텍이 다능성 줄기세포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직접 분해형 배치 및 이용 제조법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또 하나 피플바이오에 관한 얘기인데 혈액 하나로 이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죠. 피플바이오가 약 19억 7,900만 원 규모의 알츠하이머 검진 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는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89%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엄청 높은 매출 대비 큰 계약을 한 거죠. 그만큼 이제 막 피플바이오나 커나가는 회사라 혈액 하나로 이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사실 굉장히 세계 최초로 이제 놀라운 개발 방식인데 역시 제약바이오 부침을 겪으면서 주가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모잘 또 돌아나가지도 않을까 생각해보고 혹시 언제까지만 올라가지 않듯이 언제까지만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